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인드와 또 종목을 찾고 매매 타점을 잘 찾을 수 있어야만 이 어려운 시장에서 오랜 동안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들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저는 이 주식 투자를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가 앞으로의 미래를 내가 꾸준하게 수입을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소위 말하면 직장을 다니는 모든 직장인들은 정년 퇴임이 있죠. 65세 이후에는 직장에서 퇴출을 당하는데 65세도 대부분의 이제 공무원을 말하는 기준이고요. 일반 사기업에서는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이제 직장에서 퇴출을 당하게 마련이죠. 뭐 최근에 뉴스를 찾아보면 직장인들 현재 40세가 넘어간 82년생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기업에서도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요렇게 직장에서 퇴출을 당하게 되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해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점을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는 물론 현재 40대입니다. 40대인데 이제 앞으로 직장에서 살아남을 그 시간이 대략 한 10년 정도도 안 남은 상황이죠. 이제 50세가 넘어가면 특히 이제 임원 쪽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직장에서 이제 자리를 잡기는 좀 어렵고 팀원으로서는 50세를 넘어간 팀원들은 뭐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보지를 못했고요. 앞으로의 직장에서도 보지를 못할 것 같으니 그 이후에 다른 직종에서 수입을 내야 되는데 특히 또 자녀들은 이제 한참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그럴 나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주식 투자를 가지고 수입을 무조건 내는 건 아니지만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부업으로 내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추가적인 수입을 벌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그런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주식 투자는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일종의 투기 도박과 비슷해요. 물론 이제 그 기관이나 외국인, 뭐 외국인들도 다 그렇게 투기성으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오너 일가 대주주 입장을 제외하고 나서 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거겠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수입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가 이 시장에 뛰어들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이 주식 투자도 하고 재테크를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힘들게 모아서 번 돈을 가지고 잃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그 학습이 좀 필요하고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성공률이 없고 또 절대적인 실패율이 없거든요.
이게 코인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가상화폐 자산의 거래 금액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젊은 투자자들이 코인으로 달려들었고, 이후에 뭐 성공을 한 사람도 많이 봤고, 실패를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모든 투자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므로, 뭐 코인 시장이나 이 주식 시장이나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 투자는 특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 투기에 눈이 멀어서 모두 달려드는 그런 시점에 들어오셨다면 아마도 이제 코스피가 3천을 넘는 그런 시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겠죠.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도 고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 뭐 대형 우량주뿐만 아니라 소형주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이너스 80% 이상 빠진 종목들도 있을 뿐더러 또 지금 이제 올해 3월까지 상패 시즌이잖아요. 항상 3, 4월 달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상패 시즌에 잘못 걸리면 거래 정지가 들어가고 뭐 상장 적격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자금이 묶이게 되고 정말 나의 자금이 휴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피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 채널에 들어와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수차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다 그런 개인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자금이 굉장히 많고 그런 기관이나 뭐 이런 세력 같은 형님들은 이런 채널을 보지 않을 뿐더러 이런 짧은 금액, 그러니까 작은 금액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저와 같은 뭐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입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전업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좋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나의 자산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전업 투자를 생각하지 마세요. 전업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 정말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 압박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고정으로 수입이 매달 들어오고 또 이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게 좀 작아요. 소위 말해서 내가 고점에 사서 물리더라도 계속 존버하면서 버티면서 끌어갈 수 있지만 나의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다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로 뛰어들었다.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단타로 들어가서 수익을 보게 되면 재미있죠.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장기 투자랑은 단타가 다른 점은 이 짧은 시점에 이 굉장히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수익을 내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제 도박과 동일한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쾌감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정확한 타점을 가져가서 여기서 뭐 100만 원이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뭐 5천만 원이 됐건 투자를 해서 뭐 단 5%라도 수익이 나면 굉장히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 높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번 물리게 되면 모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손절이라는 것을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계좌에 마이너스 얼마라고 찍혀 있는 부분을 내가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기까지는 내가 손실을 확정 지는 것이 아닌데 매도 버튼을 누르게 돼서 손실을 확정을 짓게 되면 정말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날 모든 일을 다 접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 큰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손절을 뭐 열에 아홉, 제가 볼 땐 열에 아홉도 안 되고 열에 한 9.5명 정도는 손절을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기계적인 매매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여유 자금을 가지고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물리시면 계속 존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우량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점에서 사서 내가 물렸다라고 하면 존버를 하면 다소 회복이 좀 빨리 올 수 있는데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가면 이 추세에 따라서 주가가 지속적인 계단식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짧게 손절을 치고 나왔으면 마이너스 5에서 뭐 10% 이하로 손실을 보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계속 존버하고 물려가지고 들고 있음으로써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뭐 요렇게까지 질질 끌고 가게 되는 게 대부분의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주식이 재미가 없어지고 그냥 이제 방치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기만을 바라는 그런 형태로 이 투자에 임하게 됩니다.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런 식으로 우하향을 내려오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이런 패턴을 가져가고 있어요.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새로운 마음으로 옆에서 누가 얼마를 먹었네, 뭐 단타로 얼마를 먹었네 이런 소리를 자꾸 듣게 되니까 평소에 내가 적금을 하던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하는 이 주식판에 뛰어들죠. 그러면서 누가 이제 얘기를 해줘요. 뭐 은행주가 좋다더라. 뭐 KB금융 한번 사봐라. 뭐 조선주가 좋다더라. 뭐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걸 또 덜컥 삽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뭐 하루 이틀 뭐 길게는 일주일 만에 뭐 무려 수익이 10%, 뭐 5% 올라가면서 나는 정말 뭐 주식 산 거밖에 없는데 일을 하나 하지 않았는데 정말 뭐 한 3, 4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벌어요. 정말 기분이 좋죠. 내가 뭐 이런 근로소득을 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주식시장의 맛에 빠지고 이것저것 쇼핑을 합니다. 정말 백화점 쇼핑하듯이 그냥 주식창 열어가지고 어떤 종목이 좋은가 이렇게 쓱 보면서 대부분의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많이 보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을 특히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뭐 덜컥 삽니다. 또 수익이 나요. 뭐 굉장히 좋아하죠. 뭐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뭐 술은 내가 쏜다 이러면서 수익을 난 걸 가지고 또 굉장히 좋아하면서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무너지고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이 악화가 되면서 내가 샀던 종목이 한번 물리게 돼요. 근데 앞에서 여러 차례의 수익을 봤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의 이 심리, 특히 이제 간이 커져요. 소위 말하면. 그런 간덩이가 커지면서 처음에는 내가 10만 원만 들어가서 뭐 만 원 먹고 뭐 5천 원 먹고 이렇게 담배값이나 벌었다가 다음에는 100만 원을 투자하고 한 10%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1000만 원만 넣었으면 내가 100만 원 먹는 건데 이런 후회가 들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 마통도 끌어다 쓰고 대출도 끌어다 써가지고 나의 그 투자 베팅 금액을 늘립니다. 투자 베팅 금액을 늘렸더니 물려요. 물려서 이제 그 종목을 질질 끌고 가는데 이게 올라갈 기미를 안 보이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계속 빠져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존보 형태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열의 여덟은 이런 케이스에 대한 전철을 밟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해당 종목의 장밋빛 전망을 꿈꾸는 이런 케이스들이 보편적으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밟아가는 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액으로 시작하고 몇 번 먹다가 중간에 자금을 늘리고 또 자금이 없으면 마통도 끌어다 쓰고 대출도 받아가지고 자금을 늘려서 몇 번 수익을 먹다가 고점에서 한번 된통 물리고 이제 방치하게 되는 그 다음부터는 주식 얘기 나오면 조용하죠. 이런 케이스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밟는 케이스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 이 주식 투자의 정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를 겪고 저 또한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겪어봤습니다. 저는 정말 손절도 뭐 천 단위도 손절도 해보고요. 뭐 백 단위도 손절도 해보고 저는 한동안 어떤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잡아갔냐면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돈을 벌다가 정말 한 방에 하나 물려가지고 크게 손절을 해서 뭐 한 1년 정도 벌은 금액을 한 방에 날립니다. 또 한 6개월 정도 야금야금 계속 수익을 내다가 또 한 방에 돈을 날리고 뭐 이런 패턴들이 몇 년간 지속돼 왔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의 단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액으로 하다가 중간에 돈이 한번 크게 물려가지고 방치하다가 정말 시장이 좋아서 다시 복구가 되면서 본전에 탈출을 하게 돼서 이후에는 이제 짧게 매일매일 단타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먹다가 또 한 방에 예수금을 훅 날리게 되는 뭐 이런 케이스를 겪게 되는데 투자 기간이 뭐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략 한 5년 정도, 10년 정도의 이 투자 패턴을 이어가시면 이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많은 사건 사고를 겪게 됩니다. 정말 급등주에도 올라타서 상한가도 한번 먹어보고 정말 하한가도 먹어보고 상패까지 먹어보고 이런 경우의 케이스를 여러 차례 당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의 경험담이나 뭐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밟아가는 패턴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런 힘든 아픔의 경험을 겪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체험을 하고 되도록이면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금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조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월 수입이 한 3, 400 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일단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다 빼고 내가 정말 올인해서 잃어도 정말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만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절대 이 주식 투자는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내가 월마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 이자도 벌어야 되고 이자 이후에 금액을 벌어야만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제로금리일 때랑은 지금이랑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떠한 착각을 가지고 있냐면 항상 그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만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사서 얼마 먹으면 얼마를 수익인데 몇 퍼센트 먹으면 얼마 수익인데 이런 식으로 장밋빛 희망만 계속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몇 번의 마우스 클릭, 뭐 핸드폰 터치 몇 번만으로 수익을 뭐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하루에 벌 수 있지만 정말 하루에 그 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잃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선 종목을 선택을 하고 매수 타점을 잘 잡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남의 돈을 빌리지 말고 저축을 하세요. 저축을. 내가 뭐 월 200, 300 요즘에 뭐 최저시급 때문에 200 이상은 다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벌잖아요. 그러면 내가 쓸 거 아끼고 벌어가지고 적어도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예수금을 모으세요. 예수금을 모으기 전까지는 주식 투자를 하지 마시고 좀 참으셨다가 적어도 1000만 원 정도까지의 예수금이 나와야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먹으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단순하게 한 종목에 10만 원 정도 들어가 가지고 1000원, 2000원 먹게 되면 이게 뭔가 애들 뭐 소꿉장난도 아니고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천만 원 정도의 예수금을 만드신 다음에 한 종목에 최소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베팅을 하시면 그래도 한 종목당 몇만 원씩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이 몇만 원씩 버는 거에 대한 수익을 굉장히 하찮게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어, 다르게 관점을 보시면 내가 점심 먹는데 3, 4만 원짜리 점심 먹으면 어떠세요? 오늘 내가 점심 먹으러 갔는데 3만 원짜리 점심이에요. 무슨 한정식인데 3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싸 보이지 않나요? 정말 부담돼 보이죠? 하지만 오늘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꽁돈으로 3만 원, 4만 원 먹으면 에게 뭐 그거 먹어서 뭐 어떡하냐 뭐 이렇게 굉장히 그 3, 4만 원을 뭐 10만 원 미만으로는 하찮게 보고 적어도 한 2, 30만 원 정도는 먹어줘야 아 오늘 좀 얼마 좀 먹었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약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3만 원, 5만 원이 10번 모여서 50만 원이 되고요. 100번 모여서 500만 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작은 금액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학습을 여러 번 하시고요. 내가 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예수금이 늘어나면서 돈을 벌고 있다. 까먹지 않고 벌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100만 원으로 투자했던 거를 이제 200만 원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한 종목에 투자할 때마다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3만 원, 4만 원 먹었던 거를 8만 원, 10만 원씩 먹는 거고요. 200만 원 정도의 예수금을 또 한 6개월 정도 손실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불려나갔다. 이러면 이제 그때 또 300만 원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예수금을 조금씩 계단 밟듯이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다 소액으로 해요. 진짜 한 종목 뭐 삼성전자 뭐 한 두 주, 세 주 사고 한 10만 원 뭐 이렇게 사다가 한 달 만에 예수금을 10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한 방에 1000만 원씩 막 들어가요. 한 방에 1000만 원씩 들어가면요, 여러분 매수하는 순간 0.34 까이잖아요. 내가 동일한 금액, 내가 만 원에 이 종목을 샀더라도 내가 예수금이 만 원이고 현재 주가가 만 원이더라도 마이너스 0.34 까이거든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이면 바로 그냥 4만 원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자마자 마이너스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1%만 떨어지더라도 바로 10만 원씩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그런 학습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쪼들리게 됩니다. 이게 그 1000만 원일 때랑 또 한 방에 5천만 원 들어갈 때랑 1억짜리 들어갈 때랑 정말 달라요.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정말 그냥 매수하고서 잠깐 주가가 빠지는데 막 100단위로 마이너스가 찍히면 정말로 멘붕이 오거든요. 그런 멘붕을 넘기 위한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학습을 되려면 최대한 소액으로 접근을 하면서 3에서 5만 원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좀 길러야 되는데 한 종목당 최소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까지만 들어가셔가지고 예수금을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10분의 1로 쪼개서 100만 원씩만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정말 여유 자금이 한 1억 정도 있다. 그러면 이제 한 종목이 한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내 예수금이 버짓이 크니까. 근데 이제 예수금이 10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종목에 막 1000만 원, 500만 원씩 들어가면 정말 물리면 그냥 방치가 되고 이미 방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류의 투자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면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반성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나의 투자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저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금이 작잖아요. 소위 말하면 외국인 기관처럼 막 수백억씩 굴리는 투자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대부분의 종목 이 사람들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조금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억 단위로 하시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예수금이 많아도 뭐 2억 넘어가는 사람은 저는 제 주변에서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2억, 3억 정도까지만 있고
뭐 한 10억 정도 하는데 막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단타로 번다 이런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총 얼마를 가지고 배팅을 하고 있는지 먼저 전체적인 금액을 보시고 그 금액에 따른 비율을 나눠가지고 한 종목당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어, 그런 기관 투자자들처럼 연기금처럼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이 잘 나질 않잖아요. 이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익을 자주 내려면 회전율이 빨라야 돼요. 이 종목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해야만 내가 수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예수금이 작은 투자자들은 저는 단연코 단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뭐 물론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완전 초단타는 아니더라도 수익 매매 정도는 진행을 하셔야 이 주식시장이 수익을 좀 꾸준하게 내고 또 내가 많은 종목들을 공부를 하고 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이 흥미성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한 종목 사가지고 막 몇 년 정도 묻어줄 거면 저라면 주식 투자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채권이나 예금을 넣으세요. 장기 적금을 넣으시는 게 손실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주식 투자보다는 오히려 저축 쪽에 성향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달 정도를 보유를 하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수익 매매 특히 이제 이런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스캘핑이나 단타 매매가 좀 어렵잖아요. 장 시작할 때 9시에 장이 열리는데 그 시간에는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핸드폰에서 주식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누가 윗상사들이 좋아하겠어요. 계속 주식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종가 기준으로만 보시고 매수 같은 경우는 예약 매수나 예약 매도를 통해서 수익 매매를 하시면서 투자 자금을 늘려가시는 게 제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 리뷰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뭐 자신에게 맞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맞지 않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이 종목이 정말 괜찮은 종목인가, 또 말을 해주고 있는 이 타점이 괜찮은 타점인가를 보신 다음에 그 부분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매수 관점과 좀 비슷하다면 예약 매수를 통해서 뭐 이 가격에 미리 예약 매수를 걸어두시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예약 매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설정해서 이 가격에 오면 사겠다라고 예약을 걸어 놓으시면 뭐 매일매일 휴대폰을 보지 않아도 그 가격에 혹시라도 주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매도 구간도 예약 매도를 걸어두면 자동으로 매도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가지고 예약 매수와 예약 매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를 하시려면 종목 선택과 매수 타점이 제일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종목, 뭐 삼성전자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절대 차트를 보고 나서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 만약 이 종목이 원래 작년까지 3만 원이었는데 지금 막 7, 8만 원 가 있다. 이미 바닥 구간에서부터 100%, 200%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을 누가 와서 좋다고 막 칭찬을 하더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런 종목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사고 나서 수익을 줘야 좋은 종목이지. 뭐 삼성전자 지금 막 8, 9만 원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좋게 보이겠어요? 아무리 뭐 초일류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물려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좋은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첫 번째로 명심하실 게 이 고점에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바닥을 찍으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최근에 제가 리뷰 드렸던 쿠크홈시스 같은 경우 종목들도 제가 정말 바닥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반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인데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잘 골라보시고 이 코스피 코스닥 전체 종목이 3,000개가 좀 안 되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종목의 수가.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뭐 누구나 다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MTS를 깔고 PC로 하려면 HTS를 까는데 다 차트를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거든요. 차트를 보신다면 월봉 차트에서 이 종목이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 있는가, 낮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가 간단하잖아요. 종목이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위에 올라가 있는가 밑에 내려가 있는가는 뭐 누가 학습을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고점에 올라가 있지 않고 저점에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어느 자리에 오게 되면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매수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시면 적어도 그렇게만 들어가시더라도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 50%의 손실은 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에 대한 관점과 매매 패턴, 방법들을 조금 바꾸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종목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첫 번째는 절대로 고점에서 사지 마라. 두 번째는 깡통 회사. 요즘에 또 깡통 전세 굉장히 부동산에서 이슈가 되잖아요. 그거와 비례를 하면 이 기업도 깡통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깡통 회사라고 하는 것은 부채, 빚이 많고 쌓아놓은 자금, 유보율이 없는 회사, 그리고 매년 분기별로 실적을 잘 내지 못하고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 그리고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고 뭐 사명이 자꾸 바뀌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자꾸 바뀌는 회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자꾸 바뀐다는 것은 뭔가의 주식을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는 거죠. 뭐 유상증자를 하던, 뭐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던, 뭐 시비발행을 하던.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뭔가 담보는 맡겨야 되는데 담보를 주식으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돈을 빌려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뭐 뉴스가 나와서 뭐 신약이 나와서 뭐 급등을 했네 마네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런 회사들은 아예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있고 회사에 빚이 없고 가지고 있는 현금 쌓아놓은 유보율이 많으며 꾸준하게 수익을 잘 내고 있는 회사,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 즉 소위 말해서 가정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가정에 빚은 없고 내가 쌓아놓은 저축 쪽에 예금은 많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서 월마다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 선택을 잘 하시고 매매 타점 고점이 아닌 저점에서 사시고 이런 것들만 지켜주시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을 어기고 당장 이런 수익에 눈이 멀어서 이 급등주들 주가가 막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누가 잘 말해주지 않잖아요. 이 주식 투자에 작년, 뭐 재작년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다라고 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정말 묻지마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개인적인 뭐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기본적인 대한 투자에 대한 정석들을 누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뭐 꼭 종목 분석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잃고 있다. 내가 한 1년, 2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정말 초반에는 조금 벌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지금 손실이 나고 있더라. 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 꼭 보시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얼마에 샀고 얼마에 손실이 났는데 내가 왜 이 종목을 여기서 샀을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총 얼마인데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가? 한 종목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앞으로 뭐 지나간 일들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미 벌어진 일은 바꿀 수가 없으니 앞으로 벌어질 일들, 앞으로 생길 일들에 대한 부분에서 잘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손실이 많이 나고 있다면 뭐 가령 내가 이제 뭐 몇 종목을 샀는데 손실이 나고 있어요. 이미 30%가 넘어간 손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손절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손절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5% 이하 짧을 때 손절을 들어가는 거고
이미 10%, 20% 손실이 난 경우에 그 자리에서 손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그냥 방치하고 존버를 하고 계시고 별도의 또 다른 예수금을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 두십시오. 그래서 500이든 뭐 1000만 원이든 모아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투자에 대한 관념을 다시 기준을 세워서 다시 한번 그런 고점에서 매수가 아닌 저점에서 매수, 그리고 깡통회사가 아닌 우량하는 회사의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기존에 잃었던 손실났던 부분들도 복구할 수 있고, 또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존버했던 종목들의 손실이 많이 복구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실을 본 사람도 많고 그냥 방치하면서 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람들도 많고 반대 매매가 들어간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에서는 종목 분석, 또 매매 복귀, 또 이런 여러분들의 흐트러진 마음가짐을 다잡아줄 수 있는 마인드에 대한 영상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자주 오셔가지고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오셔가지고 영상 꾸준하게 잘 봐주시고 또 댓글로 뭐 문의사항이 있거나 또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질책을 해주시면 저 또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투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심리와 기본적인 마인드에 대한 방법, 그리고 현재 내가 손실이 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의 심리에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